저번 시간 영상, 저번 시간 영상은 이제 뭐 연필 깎는 거, 이 드로잉 하는데 필요한 도구, 기본 도구, 연필 지우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연필을 어떻게 깎느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실습으로 들어가서 선을 써야 되는데 어떤 선을 써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선 중에 직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직선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선 연습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대상물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대상물을 그리면서 그 선 연습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종이 상자가 있습니다. 이 종이 상자를 자세히 보면 곡선이 없어요. 다 직선으로 다 이루어졌죠. 종이 박스, 뭐 택배 박스 같은 것들이죠. 작은 상자. 이 상자를 그리려고 해요. 앞에다 놓고, 뭐 상자 같은 경우 요새 이제 택배들을 많이 시키시니까 뭐 큰 상자는 뭐 책상에 내려놓고 그리셔도 되고, 작은 상자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셔도 되고, 아무래도 작은 상자를 좀 관찰하기가 좋으니까 작은 상자를 구하실 수 있으면 구해서 이렇게 그려보시면 좋겠죠. 직선으로 이루어진 대상물을 먼저 그리는 겁니다. 이제 일단 이 대상물을 그리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곡선보다는 직선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직선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직선과 곡선을 비교하자면 곡선보다는 직선이 더 어려워요. 근데 그 곡선 중에 자유곡선 있잖아요. 자유곡선 자체의 사용 빈도가 제일 높지만, 사실은 자유곡선을 쓰는 것들은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데, 사실은 자유곡선 쓰는 일들이 많지만, 그게 사실은 자유곡선이 어떤 획일화되어 있고 딱 체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선들이 아니라 그냥 느낌으로 쓰는 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선들보다는 사물을 보고 관찰을 하고 그 관찰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을 그대로 그려내는 데 있어서는 자유곡선보다는 정형화되어 있는 선들, 그러니까 직선과 정원 아니면 타원의 뭐 다양한 종류가 있겠죠. 얇은 타원, 넓은 타원, 그런 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 형태 있죠. 그리고 기하도형에 입각한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무를 그리는 것보다 나무, 자연물, 동물 뭐 그런 걸 그리는 것보다 이런 종이 박스를 그리는 게 사실은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호랑이를 그리는 것보다 이 종이 박스 그리는 게 더 어렵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는데, 그 말씀은 아니고, 당연히 이제 호랑이 그리는 게 어렵죠. 호랑이 그리는 게 어렵고 종이 박스 그리는 게 더 쉽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호랑이는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굉장히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호랑이의 뭐 발톱을 그리는 거하고 이 종이박스를 그리는 거하고 비교를 하자면 종이박스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이박스만큼의 양을 호랑이에 대비를 한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종이박스 정도의 그리는 양과 자연물에서 그리는 양, 뭐 예를 들어서 나뭇잎 정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그 나뭇잎과 종이박스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 자연물 호랑이와 이 종이박스와 비교를 하기에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비슷한 난이도에서 사실은 이런 인공물 그리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엄밀히 따지면 어렵다기라기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려야 종이박스의 형태가 뭔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기하도형은, 일단은 이제 그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는데, 종이 박스를 자유롭게 그리는 거는 창의적으로 그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항상 여기 영상에서 다루는데, 그런 창의적인 것들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얼마만큼 그거와 비슷하냐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림을 잘 그렸다라는 거는
누가 기준을 잡아주냐면 남이 기준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물론 기준을 잡겠지만 실질적으로 남이 이걸 봤을 때 잘 그렸다 못 그렸다 평가에 의해서 아, 잘 그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만족도가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것보다는 사실적인 거를 얼마만큼 닮게 그렸느냐를 가지고 잘 그렸다 못 그렸다를 결정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과정들이요. 그 이후에는 내가 얼마만큼 만족도를 높이느냐, 창의성, 개성, 그런 독창성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루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창의성, 개성, 독창성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여기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림을 배우는 사람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최종 목표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거 전에 배우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 무엇을 닮게 그린다라는 거를 먼저 명심을 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거든요. 자꾸 여기에 뭐 자유롭게 그리면 돼, 뭐 아무 재료나 쓰면 돼,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취미야, 즐겁게 그리면 돼, 뭐 이거 못생기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어때, 이런 방법으로 그리면 어때,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시게 되면 제 영상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어떤 대상물을 닮게 그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개성을 가르쳐 드리거나 창의성을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건 있어요. 학원을 다니면 창의적인 게 깨진다라고 하는데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면 창의적인 게 깨지는 게 아니라 학원은 창의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창의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거지, 가르친다라는 그 개념 있잖아요. 가르친다. 그 가르친다라는 개념은 창의성이 아니에요. 기술이에요, 기술.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무슨 학원이 창의적인 거를 떨어뜨린다 그런 이야기를 참 웃기죠. 학원은 기술을 배우는데 잘 그리는 그림을 배우는데 최적화된 곳이지 거기서 뭐 자기만의 개성을 얻으려고 간다, 저 학원을 다니게 되면 창의적인 것이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참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잘 그리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겁니다. 제가 취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분이 그림을 그리는데 좀 뭐 내 재밌어, 재밌게 그리는데 뭔가 좀 그림이 좀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좀 그림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더 실력이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남이 평가했을 때 좋아 보이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평가할 때 좋은 그림은 사실적인 거에 기초를 두는 거고 기본을 두는 거고,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닮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선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리고 자연물보다 자유곡선을 더 아니야, 자유곡선이 많은 자연물보다 기하도형 형태의 직선, 타원, 정원 같은 기하도형 형태의 그런 인공물을 많이 그려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종이 상자를 그려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종이 상자 이거 그리면 도움이 될까? 정말 도움이 됩니다. 예, 그냥 믿으세요. 그냥 하란 대로 하고 그렇게 해보시면 알게 되세요. 나중에는 아마 그림을 가르치시거나 그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오히려 나무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림 좀 그리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항상 갈망하는 게 뭐냐면 독창성이에요. 창의성, 독창성. 근데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독창성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뭐 하나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런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창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게 갈고 닦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상자를 그릴 때 먼저 이 큰 네모에서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네모를 그리게 되는데 투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네모가 약간 틀어지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게 삐뚤 이게 점점 넓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직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죠. 자, 저는 쉽게 그렸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글쎄 그리면은 쉽게 그리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어려우실 거예요.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상자를 그리고 이렇게 뚜껑도 그려보고 이렇게 열려 있는. 자, 선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저는 뭐 거의 뭐 오랜 시간 동안 직선들을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그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실 때 좀 상자 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꽃 그리는 게 더 쉬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꽃 그리고 막 이게 재밌는 귀염둥이 캐릭터 그리고 그리신 분 상자 그리라고 하면은 진짜 어려워할 걸요.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예. 저는 그런 귀여운 캐릭터보다 이 상자를 제대로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상자를 그렸으면 이 상자의 두께를 좀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지금 선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선을 쓸 때 보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선이 아니라 이렇게 출발해서 끝맺음을 하는 선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약하게 선을. 자, 이것도 두께. 이것도 두께. 이건 이렇게 썼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두께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지우개로 여기를 한번 지워볼까요? 여기 이렇게 안 보여야 되는 거. 이렇게 지우면은 이 밑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빛이 비치면 이 안쪽은 좀 어두울 거예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어두울 거예요. 빛이 좀 덜 받으니까. 그럼 빛 관계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 있으니까 더 어둡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긴 선을 써서. 자,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어주고 끝을. 자, 이렇게 선을 썼습니다.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들죠? 요거는 이쪽으로 한번 써볼까요? 이쪽으로. 도화지를 안 돌리고 지금 쓰는 겁니다. 도화지 돌리면 이렇게 돌려서 쓰면 훨씬 편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편하게 그리면 그려도 상관은 없죠. 편하게 그려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리느냐? 돌리면 되는데 어렵게 그리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림을 잘 그리려면 이 연필을 컨트롤하는 이 손의 능력, 손서부터 이 어깨서부터 여기 능력이 키워져야 돼요. 맨날 쉽게 그리게 되면 맨날 이거밖에 할 줄 모르잖아요. 이거 돌려서 이렇게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이게 컨트롤이 잘 되겠어요?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그려보고 어렵지만 덜덜덜덜 떨면서도 그렇게 그려보고 해야 이 손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키워지는 거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자꾸 취미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지 말아주셔라. 취미가 아니라 고통이다. 그림은 고통. 그림은 힘들어야 된다. 힘들게 그려야 된다. 힘들게 그려야 이거를 굉장히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그리면 즐거움이고 취미고 재미있고 그렇죠. 근데 못 그리는 걸 뭐 어떻게 해요? 못 그려요. 쉽게 그리면 못 그려요.
어렵게 그리면 잘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 안쪽에 이렇게 선을 써볼까요? 이렇게. 이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짧은 선이지만 손을 이렇게 쓴다라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선 쓸 때는 항상 간격을 똑같이 해주고 강약을 똑같이 줘서 규칙적으로 항상 규칙적인 걸 잘 사용해 줘야 돼요. 자유곡선 불규칙적인 거 나중에 능력되면 다 씁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기술은 기술이 좋아지면 그런 것들은 어려워지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쉬운 겁니다. 기술이 좋아지면 그 단계에서는 다른 것들을 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굉장히 어렵죠. 수평선보다 수직선이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위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리냐? 어렵게 그림을 그려야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은 고통입니다. 자꾸 쉽게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 목적은 선 연습이에요. 상자를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 상자, 기하도형의 이 상자, 직선이 많은 이 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 연습을 많이 되게끔, 선을 잘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렵다고 돌려서 이렇게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여기 좀 밝으니까 조금 약한 선으로 좀 손에 힘을 빼고 한번 써볼까요? 잘 안 되지만 손에 조금 힘을 빼면 조금 밝아질 거예요. 그거 안 되면 그냥 하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명암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선을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간격은 항상 규칙적으로. 앞으로 규칙적인 것들을 많이 그릴 거예요. 규칙. 그리고 입체. 평면적인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 그런 거 안 그립니다. 이쁘고 귀여운 캐릭터를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 그런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리시면 되고, 저도 자꾸 이게 돌아가네 이게. 나도 모르게 편하게 그리려고. 자, 이거 어렵죠.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는 게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그려야 돼요. 자, 귀엽고 이쁜 캐릭터, 꽃 그리고 동물 그리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 재미없는 상자 정말. 자,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색감을 칠했더니 처음에 여기 어둡게 들어간 게 별로 어둡지 않네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선을 써줘야겠죠. 자, 제일 편한 건 대각선인데 불편하게 그려봐야죠. 수직선을 그을 겁니다. 수직선. 자,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야 됩니다. 불편하고 힘들어야 돼요. 불편하고 힘든 걸 즐기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힘든 걸 즐겨라 그런 말 있잖아요. 참 말은 쉽지.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해야 돼요. 재미없습니다. 재밌게 그려가지고는 실력이 안 늘어요. 자, 이렇게. 저는 앞으로 계속 영상을 올리는 게 재미 위주로 올리는 영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재미 위주로 올리는 영상은. 특히 이런 그 공짜 미술학원을 타이틀이라는 걸 걸고 하는 거는 재미있는 그림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재미있는 그림, 재미있게 그림 그리기, 쉽게 그림 그리기 뭐 그런 제목의 영상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많아요. 저는 재미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어, 미술학원에서 정말 재밌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원 오고, 그 다음에 즐겁게 그림 그리고 싶어서 미술학원을 다니고, 또 미대를 생각하면서 입시 미술을 정말 꿈에 부풀어서 미술학원을 갔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진짜. 그림 그리는 그 자체가. 물론 그 미술학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 고통을 덜 해주려고 최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생들이나 그 배우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참 잘 못 그리는 사람들,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들을 그림을 잘 그리게 만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데 이렇게 선생님 제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웬만큼 그린다. 그런 거를 느끼게끔 해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좀 이렇게 색감이 틀려졌죠. 색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색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한번 여기를 한번 더 이렇게 선을 써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상자 그려봤습니다. 이제 상자 말고 지금 보면은 의자 같은 경우 의자가 너무 유선형으로 생겨서 그렇지만, 좀 이렇게 기하도형 사각형에 입각한 직선이 많이 보여지는 어떤 대상물, 뭐 키보드도 유선형 키보드 말고 딱딱한 그런 키보드 그리는 것도 괜찮을 테고, 그런 직선들이 많이 있는 그런 형태들을 자꾸 그리게 되면, 그리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선 연습, 직선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마 직선을 쓰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사물을 그릴 때 자꾸 이런 걸 그리지 말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뜨개 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리지 마세요, 절대. 이거는 이 실은 곡선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곡선과 곡선, 이 실과 실 사이의 그 두께감이라든가 입체감, 명암, 그런 실과 실이 엉켜 있는 어디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세밀한 그런 어떤 그 형태의 특징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선연습은 전혀 안 됩니다. 이건 선연습 필요가 없는 거고, 절대적으로 직선이 많이 있는 기하도형의 형태를 많이 그려보는 거예요. 액자도 괜찮고, 뭐 키보드도 괜찮고, 노트북 같은 거 그려도 괜찮고, 전자 계산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려도. 그러니까 다 인공물이에요, 인공물. 이제 이 직선적인 거 말고 그 다음으로는 곡선에서 자유곡선 안 할 겁니다. 예, 자유곡선은 안 할 거고, 안 하는 건 아니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원을 그리고 정원을 그리는 거를 이제 할 건데, 그런 정원과 타원 딱 획일화되고 딱 규칙적인 것들, 그리고 또 직선처럼 딱딱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의 인공물들을 자꾸 그려보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꽃나무 그런 거는 지금 그리지 마세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꽃나무 뭐 그런 것들, 동물, 귀여운 우리 강아지 뭐 그런 거 그리지 마세요. 이걸 그리세요. 이걸. 다음 영상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다뤄보겠습니다.